이벤트로 발표를 받게 된 백엔드 사기 보험이라고 합니다. 다들 집에 하나씩은 팔기는 애매하고 버리기는 아까운 물품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물물 교환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비싼 가치의 물건을 교환을 했을 때 진짜 그 값을 바란다고 생각을 해서 플랫폼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비싼 가치의 물건을 도출시키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아래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런 세 부류의 고객층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핵심 기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비즈니스 용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첫 번째로는 거래 제한이라는 용어인데 물물 교환을 하고 싶은 제 물건과 상대방의 물건을 그 물물 교환을 요청을 하는 행위 자체를 거래 제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래 제한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오퍼와 찔러보기라는 용어로 나뉘는데요. 오퍼는 거래를 제한하는 자신의 물건보다 거래를 제한받는 상대방의 물건의 가격대가 같거나 낮은 경우 그것을 오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찔러보기는 거래를 제한하는 제 물건과 상대방의 물건의 가격대를 비교해 봤을 때 상대방의 물건의 가격대가 더 높은 경우 그것을 찔러보기라고 합니다. 이어서 핵심 기능 첫 번째인 거래 제한하기를 볼 건데요. 먼저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제 물건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 등록 페이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메인 페이지에서 전체 보기 혹은 물품 가격대 혹은 카테고리를 필터링하여서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스위치 교환하기가 마음에 들어서 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거래 제한하기를 누르면은 이 상대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제 물건들이 오퍼하기와 찔러보기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상품을 노출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대가 같거나 이 물건의 가격대가 더 높은 것들이 오퍼하기에 노출이 되겠죠. 제가 만약에 에어팟 프로랑 교환해요로 이 스위치에게 오퍼를 요청을 했다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들어온 제안 혹은 자신이 보낸 제안 그것들을 이 총 4가지 메뉴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방금 제가 에어팟 프로랑 교환해요로 제품으로 오퍼를 걸게 되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락 혹은 거절 누른다면 다시 저에게 알림이 오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수락까지 했다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채팅방이 만들어져서 이 물건의 교환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채팅방이 생성돼서 실제로 여기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만약에 서로의 니즈가 맞아가지고 교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로 교환을 한 이후에 여기 점 3개표에서 거래성사 요청을 누르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거래성사 요청 알림이 가게 됩니다. 이후에 실제로 수락을 하게 되면은 거래성사가 이루어진 그런 식으로 기능을 구현해놨고 성사된 거래성사는 홈페이지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 주안점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먼저 백엔드부터 해당 목차를 갖고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엔드 아키텍처입니다. 간단하게 EC2 내부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엔진X로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포트 포워딩과 동시에 HTTP 요청을 HTTPS로 바꿔서 백엔드 내부 서버로 전달합니다. 인증 인가가 필요하다면 첫 번째 인증 인가 때는 WOS2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는 JWT 토큰을 내려주어서 이후에 토큰이 만료되기 전에는 JWT로 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때 락이 필요하다면 레디슨으로 락을 걸어주고 있고요. 비즈니스 로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JPA와 퀄리티 SL을 이용하여 영속화하거나 비즈니스 셀렉트를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팅은 파이어베이스 파일 스토어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빨리 개발을 하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존성을 제거한 알림 기능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코드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림을 생성하는 경우가 제한이 생성되거나 제한이 수락 거절된 경우 거래성사가 생성되거나 거래성사가 수락 거절된 경우에 알림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제한 서비스 혹은 거래성사 요청 서비스에서 알림 서비스를 직접 의존하게 되어서 의존성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알림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도메인에서 알림 도메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성 없이 알림을 만들고자 하여 스프링 이벤트 처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제한 서비스에서는 직접적인 알림 서비스를 의존성이 있었는데 그에 대신해서 이벤트 퍼블리셔와 이벤트 객체를 직접적으로 의존해서 제한과 알림 사이에는 있던 의존성을 이벤트 처리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Create Suggestion 이벤트는 실제로 제한을 생성한 이후에 알림을 발행하는 메소드를 담은 메소드인데 알림 생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서
알림 객체 주입을 시켜주고 이후에 이벤트 퍼블리셔를 이용하여 알림을 발행합니다. 이벤트를 발행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이벤트, 알림 이벤트가 발행한 것을 여기 이벤트 핸들러에서 감지하게 되어서 알림을 발행하는 서비스 로직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새로운 트랜잭션을 생성하여서 이벤트를 발행한 기존 트랜잭션 내에서 커밋이 된 이후에 알림을 생성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알림을 생성하는 로직이 실패하더라도 기존에 알림을 발행했던 제한 생성 로직 그런 것은 롤백이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스 분산락을 이용한 동시성 이슈 해결에 대해서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동시성 이슈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용자 A의 물건으로 사용자 B의 물건에 제한 요청을 빠른 시간 안에 2번 하는 경우 이하 AB 요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AB 요청과 BA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저희는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다 하나씩의 레코드만 인서트 되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 맞다고 판단을 해서 해당 자원을 하나만 인서트할 수 있도록 인서트할 때 분산 락을 걸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영속화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산 락이란 무엇일까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자원에 접근하여서 해당 프로세스에게만 하나의 자원에 접근하여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하나의 프로세스에게만 락을 부여해서 해당 락을 잡은 프로세스만 원하는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그런 기법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코드로 분산을 했었는데 크게 AOP와 퍼사드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AOP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이런 락을 획득하고 해제하는 로직이 비즈니스 로직에 섞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같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볼 때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굳이 AOP로 빼서 락을 획득하고 해제하는 로직을 뺐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락을 획득해서 이런 동시성을 해결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AB 요청과 BA 요청이 동시에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락 객체를 가져와서 실제로 트라이 락을 실행을 해서 이 키에 해당하는 락을 획득하려고 시도합니다. AB 요청이 BA 요청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AB 요청이 먼저 락을 점유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타겟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제 AB 요청을 생성하는 로직이겠죠?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 이후에 BA 요청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트라이 락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미 AB 요청이 해당 락을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AB 요청의 키와 BA 요청의 키는 같도록 저희는 설계를 해서 이렇게 락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계속 해보자면은 BA 요청이 트라이 락에서 걸리게 되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타겟 메소드를 실행하는 AB 메소드는 실제로 실행을 마치고 DB에 영속화를 시킨 이후에 락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후에 락을 획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BA 요청은 이후에 타겟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지만 이미 DB 내에서는 AB 요청이 영속화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익셉션을 터뜨리고 로직을 마무리한 형태로 결과적으로 AB 요청과 BA 요청이 동시에 들었을 때도 AB 요청 하나만 영속화되는 결과를 냈었습니다. 백엔드 주안점이 여기까지 발표하고 마이크를 동현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MSW와 CI/CD를 활용한 개발 과정의 효율화와 Next.js에서의 네트워크 응답과 에러를 다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MSW를 초기 개발 일정에 적극 활용하여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백엔드에서 API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프론트는 그만큼의 딜레이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MSW를 도입하여 백엔드의 API 개발 일정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계획한 개발 일정을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배포 과정입니다. 허스키와 GitHub 액션스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커밋하면서 로컬에서 한번 허스키로 검증하고 그리고 푸시하면서 액션스에서 한번 이렇게 이중으로 검증하여 배포 브랜치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랜치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코드 리뷰를 거쳐 머지된 내용은 배포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Next.js에서의 패치 API와 에러 처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비동기 통신 라이브러리를 엑시오스가 아닌 Next.js에 최적화된 패치 API를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그 패치 API의 기본 제공 형태는 공통 헤더나 에러 처리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치 API를
싱글통 클래스로 생성하고 확장했습니다. 다음은 패치 API 클래스의 겟 메서드인데요. 받은 응답 데이터를 리스폰스 핸들러 함수를 이용하여 에러인지 정상 응답인지 구분을 하고, 에러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에러인지 확인을 하고 커스텀해둔 에러로 스로우를 합니다. 스로우된 에러는 응답 혹은 전역 혹은 지역 단위의 에러 바운더리와 서스펜스로 전파가 됩니다. 에러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각 에러에 대한 적절한 페이지도 보시는 것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페이지 접근에 대해서 서버 사이드에서 미들웨어를 미리 고치도록 하여 클라이언트의 원천적인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페이지 접근에 대해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Next.js의 미들웨어로 허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사전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었고, 커스텀한 패치 API와 에러 바운더리 서스펜스를 이용하여 런타임 중 생기는 로딩과 에러를 효율적으로 처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Next.js의 확장된 패치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캐싱 전략 등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컨피그를 별도의 추가 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프론트 주안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비 장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를 볼까요? 물건들을 카테고리별로 조회할 수 있고요. 조회수가 많을 경우 오늘의 인기 상품으로 선정되어 메인 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거래했는지 아래 최근 거래 성사된 물건들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음 물건이 보이는 무한 스크롤 방식을 차용을 했고요. 또 이렇게 필터를 적용시켜서 원하는 가격대, 카테고리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용을 위해서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기 물건들 중에 하나를 볼까요? 요거 괜찮아 보이네요. 하트를 눌러서 찜해 놓겠습니다. 거래를 위해서 제 물건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도 채워넣겠습니다. 자, 등록이 끝났으니 핵심 기능인 제한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거래 제한하기를 누르면 내 카드로 가능한 제한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자신의 물건들 중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대 이상의 물건들로는 오퍼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가격대인 물건인 경우 찔러보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받은 혹은 보낸 제한은 이렇게 알림창을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마이 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자, 내 물건들 목록이 이렇게 보이고 제한 확인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물건으로 받은 오퍼 혹은 보낸 오퍼, 또 받은 찔러보기나 보낸 찔러보기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전에 올린 다른 물건들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바 프로그래밍 책에 토익 복화라는 오퍼가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퍼가 들어왔을 때 수락을 누르게 되면은 이 오퍼를 보낸 사람에게 알림이 가게 되고 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방이 생성이 됩니다. 거래 수락 후 채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 채팅 목록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채팅방에 접근을 해서 상호 간에 채팅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거래 완료 처리를 해당 채팅방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시점을 이동해서 거래 성사 요청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이렇게 알림창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거래 성사 요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까 거래를 위해서 대화를 하던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요청이 왔다는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서로 거래가 성사가 된 거고요.
자, 다시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아래 방금 거래 성사를 완료한 그 기록들이 이렇게 메인 배너에도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인기수는 어떻게 구현했는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좀 나이브하게 그냥 해당 제품을 조회한 조회수를 기준으로 했고 조회수가 같다면 찜 개수까지 합산하여서 구했습니다. 이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은 자기가 자기 제품을 보는 거에는 조회수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복적인 조회에 대해서 모두 조회수가 올라가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회수를 정말 단건 조회할 때마다 높이는 거는 좀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레디스의 캐싱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제품을 조회한 그 조회수 카운트를 레디스에 일단 1차적으로 캐싱을 하고 n분마다 스케줄링을 이용해서 딥에 영속화시키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물건이 조회수마다 이제 정렬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실시간성이 보장이 될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그런 식으로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면 안드로이드만 가능한데 iOS 알림은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로 1년 만에 13만 원씩 결제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iOS 알림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세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채팅만 파이어베이스의 기능이 들어간 것이고 알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 구현했는지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직접 구현은 사용자에게 그 알림이 갈 상황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처리를 이용해서 알림 서비스에서 일괄적으로 그 DB에 영속화를 시키고 이후에 사용자가 접속할 때 그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론트 분들이 요청을 할 때 뭐 그때마다 알림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지 결국에는 사용자에게 알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DB에서 확인을 해서 알림을 조회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로딩 시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션은 어떻게 구현하셨나요? 혹시 이거 구현하신 분께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딩 같은 경우는 사실 별거 없고 무료로 로티 그 다운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는 이제 테마, 소위 말하면 색상만 바꿔줬고 리액트 로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next.js에 loading.txs 파일에 그 로티를 넣어줘서 로딩을 구현했습니다.